이게 캔디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성시 강력특수팀 사무실 새벽 4시 윤동주는 민주영을 체포하며 입은 상처 때문에 목에 깁스를 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나가 증거품 봉투를 들어 보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생긴 그 물질은 보기와 달리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어요. 고만식 경위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 캔디를 제조한 게 마약 귀신이라고?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윤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경위님, 이번엔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에요. 김종현이 차가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죠. 윤동주, 내 감정적인 판단은 이번에도 위험할 수 있어. 귀여운 척하지 마. 동주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직감이 맞을 거야. 분명히 그놈 뒤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때 한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한나가 전화를 받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나야. 한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캔디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거야. 동주가 재빨리 한나의 전화기를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 한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윤동주.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가 어디 그리 흔한가요? 흥미롭네요. 전화가 끊어지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만식 경위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죠. 그 동주는 지경장이 좀 봐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경장 말은 잘 듣잖아. 동주야, 이번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관심 없거든. 한나가 쌀쌀맞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인성시 외곽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마기였습니다. 보스, 지안나에게 경고 전화를 했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마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완벽한 미모와 차가운 눈빛이 대조를 이루었죠. 윤동주, 흥미로운 남자네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무모해지는 건 약점이에요. 지안나를 직접 만나보죠. 그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기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날 오후 인성시 중앙공원. 지안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안나 경장이시죠? 한나가 고개를 들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마치 모델 같았죠. 누구세요? 한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기예요. 여성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한나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한나가 재빨리 일어서려 했지만 마기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해칠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동주, 그 남자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결국 파멸할 거예요. 마기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독이 있었습니다. 캔디 수사를 계속하면 윤동주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마기가 한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래를 받아들이면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강력특수팀의 수사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대신 윤동주와 당신의 팀원들은 안전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미쳤군요. 그런 거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나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마기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안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때로는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동주가 깁스를 한 채로 뛰어오고 있었죠. 마기가 우아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안나. 그때까지 제 제안을 잘 생각해보세요. 동주가 도착했을 때 마기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나야, 괜찮아? 누구랑 얘기했어? 동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한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기의 말이 깊이 박혀 있었죠. 그날 저녁 강력특수팀 사무실, 팀원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영 놈의 자백을 통해 캔디 제조 공장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종현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인성시 외곽 폐공장 지대에 있습니다. 만식 경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위험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동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캔디가 더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한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윤동주는 죽을 거예요. 작전 당일 새벽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동주와 한나는 정면 입구를, 종현과 재홍은 후면을, 만식 경위는 지휘소에서 전체를 조율했죠.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캔디 제조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대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형형색색의 마약을 생산하고 있었죠. 와, 이 정도 규모라니. 동주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명이 켜지며 팍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귀가 2층 난간에 서서 우아하게 팍수를 치고 있었죠. 환영해요, 강력특수팀 여러분. 특히 윤동주, 지안나. 마귀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가 마약 귀신이구나. 동주가 소리쳤습니다. 마약 귀신이라니 너무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냥 마귀라고 불러주세요. 마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나가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체포한다. 체포? 마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안나, 제 제안을 거절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마귀가 손을 들자 사방에서 무장한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죠.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한나가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제압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종현이 펜싱건법으로 조직원들을 제압하며 나타났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야. 신재홍이 2층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동주야, 혼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마귀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팀워크네요.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손을 들자 공장 곳곳에서 더 많은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만식 경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야들아, 지원 부대가 도착했다. 버텨. 그때 갑자기 공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죠. 마귀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공장은 5분 후에 폭발할 거예요. 모두 대피해. 동주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막아섰습니다. 윤동주, 당신이 저와 함께 남으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드릴게요. 동주 안 돼. 한나가 절규했습니다. 동주가 마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나와 내 팀원들이 완전히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줘. 팀원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동주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따라갔죠. 동주야, 꼭 살아서 나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약속해. 동주가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나간 후 동주와 마귀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동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진짜 목적이 뭐야? 단순히 돈 때문에 마약을 파는 게 아니잖아. 마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남자네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요? 마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정의를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배신했죠. 제 가족이 부패한 경찰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숨겼죠. 동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야? 복수? 마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도망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뭐예요? 싸우는 거야. 끝까지. 그때 폭발까지 1분이 남았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동주가 마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나가자. 너도 살 권리가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마귀가 놀란 표정으로 동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빨리. 동주가 마귀의 손을 끌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장을 빠져나온 순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충격파에 밀려 둘 다 땅에 쓰러졌죠. 동주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마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떨어뜨린 목걸이 하나가 남아 있었죠. 동주. 한나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한나야. 동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바보야. 혼자 남으면 어떡해.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났어. 종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약 귀신은 어떻게 됐어? 도망갔어. 하지만 동주가 목걸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남기고 갔어. 그때 갑자기 한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또다시 익명이었죠. 한나가 전화를 받자 마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나,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당신의 과거, 당신이 잊고 있는 진실에 대해 말이에요. 한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사건,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뭐라고? 한나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고 한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나야. 동주가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주가 한나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 종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 만식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약 귀신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한나가 고개를 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내가 왜 경찰이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나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동주가 한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함께야. 그날 밤 강력특수팀 사무실에서 팀원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캔디 제조 공장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마약 귀신은 도망갔어. 동주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만식 경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야. 마약 귀신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야. 동주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인상이었죠. 강력특수팀이죠? 여성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만식 경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마약 귀신 사건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약 귀신은 단순한 국내 범죄자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수사는 국가 기밀 사항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종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정원이 개입하는 거죠? 국정원 요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동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큰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약 귀신의 정체와 한나의 과거, 그리고 국정원의 개입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우리 다같이 본방사수해요.